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이오닉 5, 6, 7 멤버스 동호회에서 세차 번개를 했거든요. 내연차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돼 있으면 이런 세번을 자주들 하시죠. 그러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차종이 10만 대 이상씩 팔리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동호회들이 활성화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아이오닉 5나 6를 출고받으신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차 번개를 지역적으로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세차장 자체가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세차장이라서 그것도 한번 오늘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세차 번개는 맨 처음에 4-5분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와주셨어요. 총 12분, 13분 정도 와주셨는데요. 2대는 아이오닉 6였고 나머지는 모두 아이오닉 5였습니다. 여성 회원분들도 2분 정도 나오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남성분들이었어요. 역시 자동차 동호회는 남녀 성비가 남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일부 차종은 성비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BMW의 미니가 그렇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 동호회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의 세차 번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기차에 특화된 세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요즘 세차장들 많이 좋아지고 있죠. 대형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설 역시 상당히 깨끗합니다. 세차장에 구비된 장비들 역시 상당히 현대화가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장비들 역시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과 같이 충전기가 설치된 세차장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뭔가 다릅니다. 기존의 충전기와 같이 운영되는 세차장은 많아봤자 2기, 3기 급속 충전기 요 정도만 있었는데 이곳에는 무려 급속 충전기가 7대 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충전기는 듀얼 채널이라서 양쪽에 100kW씩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물론 340원대인데 환경부 100kW급 이상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kW당 347원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는데 이곳에 설치된 충전기의 충전 단가는 1kW당 340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거의 환경부 충전기랑 단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세차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약제라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가시게 되면 딱 그 시간부터 시간이 카운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6시에 예약을 해놓고 그 해당 베이에 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차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내가 1시간을 예약을 해놓고서 30분 만에 끝냈다. 그렇게 되면 적립이 안 된다는 거. 요건 조금 안 좋은 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약한 시간 내에는 여기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시간의 구애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일반 세차장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아시잖아요.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본료가 3,000원, 4,000원 이렇고 고압수 세차를 할 때는 시간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가지만 폼건이라든지 하부 세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또 빨리 가죠.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일종의 페널티이기도 한데 그런 곳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시간에 쫓기고 촉박하게 되고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시존 같은 이런 세차장은 시간 예약제이고 예약 시간 내에는 이곳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는 않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이것은 유일한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도 디테일링에 진심이시고 폼건이라든지 하부 세차라든지 매트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은 또 장점인 것이죠. 제가 방문한 이 세차장에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세차 부스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본 거는 2기 정도였었는데 세차를 하면서 완속 충전을 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주시는 관리자분에게 몇 가지 여쭤봤어요. 왜 세차장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두었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고압수 같은 물을 사용하는 그런 타임에는 완속 충전을 하기 어렵잖아요.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지만
초벌 세차와 폼건 그리고 마무리 고압수 세차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드로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할 때부터 그때부터 완속 충전을 해놓으시면 디테일링 하는 시간이 적게는 2-30분,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시간도 하시니까 이런 시간에 완속 충전을 해놓으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세차장에는 완속 충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디테일링 하는 시간이 길어봤자 2-3시간이고 짧게 하시는 분들은 2-30분 정도면 마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세차장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전기차 오너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의 진심인 분이더라고요. 먼저 BMW의 iX4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또 타이칸도 한 대 더 있다고 하십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웬만큼 안다 또는 전기차의 진심이다 이런 분들은 이런 기종이 어떤 차종인지 아시죠? 전기차 중에 드림카라고 불리우는 그런 차종들입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죠. 그리고 동호회 모임을 할 때 이곳에서 모이게 되면 좋은 점이 또 있는데요. 세차장과 조금 떨어진 공간에 2층에 보시면 카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널찍한 공간에 편안한 소파를 제공하는데요.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담소를 나누기 적합한 장소 같아요. 이곳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리미엄 세차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곳은 세차의 진심인 분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가 전기차 유저다 뭐 이러면 충전도 하고 디테일링도 하고 세차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여러가지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세차장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 빼고요. 제가 1시간 정도를 예약해서 세차를 해봤는데요. 1시간에 18,000원이니까 일반 셀프 세차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편이죠. 일반 셀프 세차장에서 3,000원 정도의 기본료만 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세차장을 이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차의 진심인 분들은 충분히 이만한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세차를 하실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세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 출시가 될 EV9의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드디어 EV9의 내부, 외부 디테일샷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내부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바로 HDP 부분인데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의 약자죠. 그런데 이것은 3단계 자율주행을 표방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의 완전 첫 단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고 한눈을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능은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는 단어 그 자체 그대로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 고속화 도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 기능은 시속 80km까지 지원을 해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80km로 달리면 욕먹기 딱 좋죠. 그러면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서만 쓰라는 이야기인가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적용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80km가 아니라 60km의 제한이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또한 EV9에 DSM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컨셉카에서는 분명히 DSM이 적용된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요번에 이미지가 공개된 차량이 거의 풀옵션 차량일 텐데 거기에는 DSM이 장착이 안 돼 있었어요. 물론 이 DSM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기존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 적용된 것을 보면 터널을 통과할 때나 야간 주행,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시야를 확보하기가 좋아요. 옵션을 선택해서 써보신 분들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새로 나오는 기아차의 대형 SUV인 EV9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3월 30일 날 실차가 전시되니까 거기에 가서 정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2023년 서울 모토쇼에서 실차가 공개가 되는데 3월 30일 날부터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프레스데이라 그래서 그 바로 전날에 기자들한테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때는 제가 가보지는
입장은 못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입장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언론과 관계된 분들, 유명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이 초대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찌질이 유튜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4월 1일 날은 토요일이니까 그때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내부, 외부, 디테일샷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글로써도 전해드리고 동영상으로서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